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유니쌤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서 기업과 연관해가지고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기업의 반도체 전문 멘토 류민이라고 합니다. 유니쌤은 굉장히 보기 드문 기업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 유니쌤이 HBM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한 업체인데 최근 뭐 HBM 관련해서는 굉장히 핫하잖아요. 유니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24년에 캐펙스 증가라든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점차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든다고 예측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재무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되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 차트에 반영을 해본다면은 사실 100%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맞겠다라고 이제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상을 끝까지 함께 달려가 보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하시면 좋겠죠. 자, 우선 이 유니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장비 사업부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스크러버랑 칠러인데요. 서버 장비라고도 할 수가 있고 메인 장비는 아니겠습니다. 메인 장비에 그 챔버라고 해서 이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실을 말하죠. 그 실 안에서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서브 장비가 되겠고요. 수율을 높이는 데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니쌤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은 일단은 수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HBM이 핫하잖아요. HBM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AI 반도체의 HBM을 2.5D 패키징해서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죠. 글로벌적인 점유율 높은 이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의 이 동맹이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삼성도 점유율을 넓히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마원이라든지 5세대 HBM 12단 적층령을 개발해서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하죠. 양산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뭐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율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유니셈의 어떤 수율 높이는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스크러버는 공정 중에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고 칠러는 챔버와 웨이퍼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공정 내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스크러버 32%, 칠러 34%, 이렇게 이제 유지 보수 해가지고 뭐 AS겠죠? AS에서 34%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유니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북미, 중화권의 파운드리 고객사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북미는 제가 봤을 때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북미 소재한 어떤 삼성전자 신규 공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신규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런 부분에 수출이 해당되는 것 같고 중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권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공시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하튼 이 북미 시장과 중화권 시장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추진 중이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태서 설명하는 기사인데 그 실리콘 관통 전극 이 TSV 후공정을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HBM입니다. 이 TSV 공정이 들어가는 게 HBM이고 TSV 공정에서 2차 스크러버에 더해서 1차 스크러버까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주요 고객사들의 감산 기조 그러니까 23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도 매출액에 타격을 입었는데 그 감산 기조가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캐펙스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캐펙스라는 게 미래에 있을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캐펙스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스크러버와 칠러를 공급하고 있는 유니셈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어서 보실 거는 뭐냐면은 AI 반도체와 HBM에서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여기가 2030년이고 여기는 2027년인데요. 23년이 여기죠. 여기는 24년이고요. 여기는 2년 단위로 끊어져 있고 여기는 1년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억 달러죠, 단위가. 그래서 매년 150억 달러씩 상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를 소화하려면은 캐파를 증설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그런 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인시 클러스터라든지 미국 공장을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공장은 25년부터 가동을 하고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27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죠. 그에 따른 이 장비 회사들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제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21년도에 2,900억으로 가장 높았고요. 23년도에는 2,300억으로 줄었죠. 계속해서 400억, 200억씩 줄었는데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21년도에 가장 높았죠. 21년도에 가장 높았고 계속해서 이제 매년 감소하는 추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유니셈의 차트는 매출액과 연동해서 본다면은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23년에는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 거래량도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신빙성이 없는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서 지금 크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최근 들어서 이제 HBM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혜를 예상하면서 들어온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유니셈이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 이 납품을 할 것이다. 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급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출액이 아까 보셨다시피 2,300억이죠. 23년에 가장 업황이 좋지 않았는데 2,300억이다라는 것은 24년에는 그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2,500억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25년부터 미국 공장이 가동된다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BR도 뭐 1.4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PER도 17배, 평균적인 반도체 업체들 가운데서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유니셈이 지금 현재 이 TSV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만큼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50% 이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미미하죠. 그런 점에서 언제라도 사실 반등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양 방향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전저점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